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는 평택갑을 준비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전을 하게 됐는지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아이고, 제가 원래 평택갑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좀 선당우사로 물러나는 게 어떠냐. 그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으로서 좀 분열을 막아야 된다. 또 제가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는 저만 또 고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평택 지역을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청년 전략 경선에 도전해서 좀 서대문갑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대문갑에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청년 전략 공천 지역, 예, 경선 맞습니다.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도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평택갑은 선당우사의 정신, 생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됐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비명 행사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요즘 참 제가 좋아하시던 분들이 다 좀 네. 예, 경선 기회조차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참 저도 사실 이렇게 방송 나와서는 웃고는 있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아하. 지금 동지들 시체 위에 서 있는 기분으로 지금 하루하루 경선 준비하고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비명 공천 학살이다. 예. 비명 행사다. 비명 행사 뭐라고 하더라고요? 친명 행제? 친명 행제, 네, 비명 행사 뭐 네. 그렇게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저는 거의 뭐 친명 객사가 아니냐. 다들 객지에서 정말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오신 분들이 네. 그냥 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경선 기회도 못 받으시고 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게 또 우리 민주당을 위한 길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은 기분 좋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이 하는 행보를 보면 저는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 대표님 주변 사람들이 참 저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뭐 비명이라는 분들이 네. 그렇게 끝까지 뭐 공천 발표가 났는데도 불복을 하시고 탈당을 하시려면 좀 일찍 가시던가 끝까지 본인의 기회가 있냐 없냐 그거를 노리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민주당을 누가 망치고 있는지를 딱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수진 동작을 지역구 예, 의원이나 그것도 그렇고. 어제 서른 의원 맞습니다.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발언 수위가 세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을 위한 건지 정말 개인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위해서 좀 선당우사하고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네. 마치 뭐 직업을 잃은 뭐 노동자 같이 정말 제가 뭐 노동자분들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네. 정말 노동으로서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아하.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마저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좀 억울하다면 본인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것이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해왔고 네. 어떤 비전이 있고 이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뭐 방탄이니 뭐니 그런 것으로 몰고 가고 언론마저도 뭐 좀 진보 언론마저도 그렇게 같이 묻어가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이것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쭉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명문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인 거를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DJ 정신을 뭐 배척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척하는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 당원 속에 있고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거지. 그게 뭐 몇몇 한두 분을 국회의원 공천 주냐 마냐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니 마니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걸 인정하고 모두들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대하게 하고 DJ를 위대하게 하게 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고 본인을 살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는 거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통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화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때도 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또 분화가 됐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에서는 시끄럽지만 지금 뭐 만들어졌다는 게 새로운 미래 그 네. 정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뭐 친문정당도 아니고 사실상 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규정하세요?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미래는 사실은 좀 공천 못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간 데가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라는 좀 새로운 인물도 있었고 호남에서 네. 분명히 바람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애초에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나가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네. 공천을 못 받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냥 그런 분들을 좀 주워가는 형국이 아닌가. 아하. 그 정도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엄청 통합을 저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운 거지 이게 완전히 분화가 돼서 큰 덩어리로 분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리더십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 국민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가 될 때도 70.77%의 예.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중에 70.77%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나머지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분법적으로 보더라도 예.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번 공천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내부에서 공격도 정말 많이 받고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 뭐 비명 행사니 이런 네. 얘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저도 참 대표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했는데 오히려 어제부터 좀 달라진 모습으로 예. 다시 이제 사이다가 돌아왔구나. 사이다가 돌아왔구나. 네,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대표님 네. 믿어주시고 우리 변화되는 민주당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도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그 헬스장에서 예. 행사한 다음에 예.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예.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새술은 새부대, 황골탈퇴 이 정도 이제 짧게 예. 의견을 드러내다가 어제는 작심 발언을 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대표님이 네. 이제야 칼을 제대로 뽑으셨구나. 정말 필요한 발언이었고 이제 이런 기조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네. 우리 민주당이 혁신할 수도 없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좀 시끌벅적해서 네. 뭐 지지율이 어떠니 저쩌니 말이 나오는데 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인물들이 정말 현장에서 네. 빛을 발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다들 조용히 있는 거지. 거기는 네. 엄청난 시한폭탄이 지금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뭐 무마시키기 위해서 기존 현역들을 다 그대로 공천한다. 네. 그래 되면 저희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이제 공천 다 끝내놓은 다음에 비교를 좀 해볼 거다. 예, 맞습니다. 성적표를 매겨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자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최고위에다가 공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뭐 결정은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런 모습이 우리 민주당을 망치고 우리 민주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긴 한데 네. 저는 뭐 결국은 그냥 조용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태 이것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지도부 일원이 이제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책임 있는 그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 그렇게 임종석 한 개인을 위해서 물러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제 임종석 위원이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저녁에 유세할 때 거기라도 좀 찾아가시지. 거기 가신 분들 보면 뭐 서른 의원인가 홍영표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하고 좀 너무 좀 구태 의원들만 가셨다. 차라리 그런 데 가셔가지고 정말 본인이 뭐 억울하거나 네. 우리 임종석 실장 살려야겠다라면 그런 데는 얼굴은 비치셔야 될 텐데 그런 데는 또 숨어 계시고 네. 도대체 본인이 뭐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공천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공감이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 시작해서 하위 10% 20% 뭐 그게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탈당을 하거나 강하게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현역 네. 평가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진 걸 발표만 늦었는데 그거를 지금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 네.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당시에 뭐 비명이 많이 하위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비명 의원들이 그 하위에 든 의원들 보면 거의 다 다선 의원에다가 실제로는 뭐 법안 발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료 상대 평가에서도 엄청 낮았다는 거고요. 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지. 이게 무슨 그 하위를 받으면 비명이고 비명을 죽이려고 뭐 그렇게 수를 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천 기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친명이라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굳이 구분을 따진다면 경선 기회도 이제 받지 네. 못하고 그분들은 뭐 하위 점수를 받고 경선 기회라도 보장되는 분들인데 저는 좀 본인이 그래도 질 것 같으니까 좀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 이제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가를 해 갔는데 예. 뭐 의원들끼리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평가하는 시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맞습니다. 가결하고 막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거 가결시키고 그러니까 잡아가라라는 식의 뭐 물론 잡아가라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평가를 받아보라라고 하면 때 그때 동료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또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대표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평가의 요소 일터인데 이게 예. 사실은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를 보지 않고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렇게 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77.7%로 당선된 우리 이재명 대표 개인을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당원들 자체를 완전 무시하고 민주당과 이미 그때 손을 뗀 게 아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굳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찍어낸다. 그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고요. 네.